자, 이번 주는 이제 12월의 첫 시작이죠. 12월 1일입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점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숏 청산을 최대한 많이 해두고서 결국에는 추가적인 패닉셀이 나올 만한 재료가 다가올 건데요. 패닉셀이 어떤 재료로 다가올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일단은 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인상하고 동결하고 이런 것들의 문제는 이미 지나간 것 같고 국제 정세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정말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안전자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골드 가격이 신고점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골드가 신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고 실버, 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1980년도의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자, 그리고 실물 은이 재고가 부족하다라는 소식들까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이거는 가격 측면에서는 상승 쪽에 가까운 재료일 수도 있어요. 뭐 신뢰가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다가 보관했던 은이 재고가 실제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반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은 신뢰가 좀 뭐야 은행에다가 맡겨놨던 은들이 이렇게 부족해? 좀 신뢰를 잃을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1톤 가지고 있었던 은이 0.1톤밖에 없어? 그러면은 어 공급량이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물이 없다고? 오히려 가격 상승 측면에서 단기적인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일단은 금과 은이 안전자산으로 금과 은이 필요합니다라는 움직임은 없어요. 아직은 뭔가 터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격에서는 먼저 보여주고 있죠. 일단 이 상황뿐만이 아니고 달러 인덱스도 보시면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원래 달러 인덱스가 한 110 정도가 됐었는데 한 190, 한 6, 7까지 떨어졌다가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면 달러에 이제 그 수요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면 달러 수요가 많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달러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건데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히는 날은 지금 달러는 사실 두 가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부채가 지금 5경이 넘어요. 5경. 500경이었나? 어쨌든 천문학적이에요. 이 부채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만약에 위기가 온다. 미국의 부채가 많아서 아무리 다른 나라들의 이제 관세로 이제 달러를 회수를 해도 맨징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빚은 정말 많은데 천문학적으로. 자, 그러면은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위기. 리먼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그걸 좀 이제 미리 좀 대비를 하려는 건지 금리에 대한 인하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빠르게 조속하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죠. 자, 근데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와도 같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예전에 미국의 금융위기 리먼 때는 달러가 막 그렇게 많이 폭락하지는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달러가 폭락하기 전에요. 달러 가치가 폭락하기 전에 이게 이제 크루드 오일 원유가 선물에서 흡수를 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러니까 이제 달러의 이제 가치 하락을 크루드 오일이 그때 흡수를 했어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요거. 어. 갑자기 막 60달러에서 140달러까지 뛴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10만 달러짜리가 25만 달러가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 달러가 붕괴되고 달러 가치가 하락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맨징하기 위해서 금융 세력들이 선물 롱을 잡았습니다. 에너지 선물 롱을 잡았어요. 그래서 달러 가치의 하락보다는 기존의 달러를 선물 롱 포지션으로 바꿨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가격 해칭이 조금 됐어요. 방어가.
많은 자산들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된 게 아니고 이 가격 상승 쪽으로 물론 리먼 브라더스가 끝나고 나서 사태가 끝나고 나서 아주 빠르게 또 제자리로 오기도 했습니다. 이걸로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이 25만 달러에서 이제 2만 달러가 됐다라고 2만 달러 아니 4만 달러 한 80% 정도 한 번에 떨어진 상황이 보여지는 거죠. 자, 이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요.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대입을 해보면 비트코인도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뉘는 거거든요. 자, 달러 가치가 약세되고요. 달러가 약세되고 금융위기와도 같은 그런 상황들로 뭔가 달러가 불안정해지면요. 이 달러에 대한 불안정한 상황을 2008년 리먼 브라더스와도 같이 이때는 선물에서 이제 에너지 롱이 들어갔는데 지금 구조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좋은 구조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금융위기와도 같은 상황이 다가온다면은 이거를 BTC가 흡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비트맥시들이 가장 바라는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유통되고 있는 통화의 속도가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든 메꿀 것이다. 뭔가 계획이 있겠지. 그게 바로 크립토. 트럼프 대통령 재단에서도 이제 일가에서도 밀고 있는 크립토, 친 크립토로 이것들을 흡수해서 미국의 부채를 어느 정도 이제 맨징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거기에서 만약에 크립토의 전체적인 성장이 많이 커지면은 스테이블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행량이 또 이제 많이 발행을 하려는 전 세계 기관들과 이제 은행들도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국채를 구매를 해야 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맨징을 할 수도 있겠다. 이게 그 기본적인 상승장 펀더멘탈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무조건 이쪽으로만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반대 상황을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이분법적으로다가 그냥 심플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심플하게 반대 상황은 그러면 뭔가 자, 이거는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고 이게 비트코인에 흡수하는 상황이잖아요. 금융위기. 어. 제2의 IMF 같은. 자, 그럼 반대 상황은 뭔가요?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수요가 생기는 상황은 뭔가? 그게 바로 이제 전쟁입니다. 음. 자, 미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 세계가 3차 세계 대전과도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어쨌든 화폐에 대해서 활용할 그 화폐 가치가 유지가 되는 것들은 곧 군사력으로 그것들이 입증이 될 겁니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에 이제 화폐는 안전할 것이다라는 심리가 당연히 많이 이제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반대로 이건 안전자산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되는 게 뭐죠? 위험자산이 생길 건데요. 위험자산이 바로 이제 BTC나 주식이나 주식도 테마주 말고요. 테마주 말고. 뭐 예를 들어 팔란티오나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것들 말고 이제 이런 것들 주식 코인 이런 것들은 위험 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전 세계는 두 가지 둘 중 하나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도 세력들 간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어 결국에는 둘 다 터지긴 하겠죠. 둘 다. 뭐가 먼저 터지냐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상 이제 조금 충격이 덜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충격이 덜한 거는 그래도 좀 금융위기에서 끝나는 게 좀 덜하겠는데 이게 해결될 만한 과제가 없어요. 금융위기가 온다고 해서 부채를 뭐 탕감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좀 솔직히 납득이 갈 만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좀 깔려 있어서 저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 중에서 금융위기 vs 전쟁 vs 이 두 가지 세력들 간의 싸움이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같은 거는 이제
제2차 팬데믹 같은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CEO가 이제 팬데믹 아니면 전쟁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오게 되면은 3차 세계대전이죠.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위험 자산은 폭락을 하면서 그레이트 리셋으로 가까워지고요. 2차 팬데믹이 오게 되면은 아이러니하게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제 집에서 거주하면서 이동 반경이 굉장히 좀 줄어들면서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2020년에 그 언택트 시대처럼. 자, 그리고 이제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뭔가 좀 금융 위기 같은 상황들이 가속화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뭐 이제 온라인 상에서의 이제 플랫폼 사업들은 타격이 그렇게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팬데믹 상황이면 뭐 자영업자들은 물론이며 지금처럼 예를 들어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팬데믹이 와버리면 뭐 공급망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관세로 인해서 뭐 철강 기업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런 여러 이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나 광고 같은 것들로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것들이 아닌 이상 다들 타격을 입게 됩니다. 팬데믹 자체가. 자, 그러면 금융 위기와도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금융 위기 상황에서는 당연히 달러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이제 붕괴 조짐이 생길 수도 있겠죠.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니까요. 전 세계 다 같이 그 비교를 해보면.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화폐에 대한 가치가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쏠리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이 쏠리면서 온라인 상에도 이제 플레이어들이 많아지고, 온라인에서 이제 거래하는 사람들,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이제 비슷하게 또 추가적인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는데, 이거는 이미 좀 겪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거는 이미 한번 겪었단 말이죠. 2020년에서 2022년에. 그래서 저는 높은 확률로 이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반대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군사적으로 이제 강대국이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높아지면 위험 자산은 폭락을 하는 거죠. 이제 유동성이 한 번에 회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3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과 패전국이 갈릴 텐데요. 얼마 전에 이제 새로 이제 콘클라베 이후에 선출되신 레오 10세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 중이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교황 레오 어, 레오 10세 교황님이 말씀하신 거죠. 미래가 걱정이 된다. 3차 세계대전에서의 승전국과 패전국이 갈릴 거고요. 어쨌든 승패가 갈리고 나서는 아마 전 세계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많은 빚들을 청산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이것들을 청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높은 확률로 아마 이렇게 3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면요. 국경 간의 이제 국경 간의 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원래 이게 이제 그 주목을 처음에 받았던 게 바로 이제 페이팔이거든요. 원래 예전에 국경 간의 결제 수단 은행의 컨펌을 받지 않고 페이팔의 계정끼리 서로 왔다 갔다 1000달러든 10,000달러든 보낼 수 있는 이런 혁신적인 것들을 두고서 이제 코인 시장에서는 또 이제 뭐가 나오고 있죠? ISO 20022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이걸로 리플로 스텔라 루멘으로 해서 은행들이 이것들을 보유해가지고 국제적인 결제 수단의 신금융 시스템을 간다. 저는 여기서 하나가 좀 이제 딜레마가 하나 생기는 게 이거를 대신할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달러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이제 불분명하긴 합니다. 제로 정도에서만 끝날 것 같고 국경 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3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어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들 예를 들어 블랙아웃이 오더라도 블랙아웃이 오면 국경 간에 그런 이제 송금이나 이런 것들도 블랙아웃이 와버리면 은행 시스템 자체가 마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블록체인 상에서 그게 거래가 된다면 스테이블 달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넷이 꺼져도 문제가 없고요. 그 나라에 블랙아웃이 오더라도 블록체인 상에서의 장부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금융 시스템, 기존의 은행에다가 예금을 넣어둔 곳들 있죠. 은행 예금. 예를 들어 진짜 최악으로 이 은행 예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백업 데이터나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뭐 사이버 공격을 막거나 핵이나 미사일 같은 것들로 이게 파괴가 되면 그냥 보관되어 놨던 돈들은 다 날아갑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그 사이버 머니가 됩니다. 사이버 머니도 아니야. 이거 복구가 안 되면 사이버 머니도 안 되겠죠. 백업 데이터가 복구도 안 되면. 근데 이제 반대로 블록체인 상에서의 스테이블 달러는 이 블록체인 상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게 뭐 핵으로 폭격을 맞던 말던 블록체인 상을 이게 누가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그대로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상황이 주목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의 이게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다 날아갈 수도 있는데 블록체인 상에서는 그게 이제 유지가 될 수도 있다. 자, 이런 양상으로 올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3차 세계대전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AI, 블록체인 시대, 크립토 시대가 오기 전에 다양한 것들이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가격 폭락은 당연할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터도 높아심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그레이트 리셋 될 수 있다. 어. 요 큰 게 어떤 거라 했죠? 3차 세계대전. 이때는 3차 세계대전이고 그 전에는 3차 세계대전 워딩은 아직 쓰이지는 않을 거다. 3차 세계대전은 아마 내년 한 2, 3월쯤에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워딩으로. 뭐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러시아랑 나토랑 러시아, 나토, 중국, 대만 이런 식으로 있죠. 엄청 큰 곳들. 이란, 이스라엘. 이런 것들은 이미 내년쯤이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이번 주에 이 핵심 이거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좀 간단 명료하게 좀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이 이제 번지 때 준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번지 때. 그러니까 구글로만 따지면요. 구글이 이제 앞으로 이번 주에 구글의 이제 주식이 폭락을 함으로써 주식 폭락이 미국의 나스닥이 폭락을 할 거예요. 나스닥 폭락을 하잖아요. 이번에는 나스닥 폭락을 하면 비트코인도 같이 폭락을 합니다. 이제 코인 폭락, 주식 폭락, 위험 자산 폭락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사이클이에요. 이번 주는 높은 확률로. 그나마 뭐 중간에 선빵을 쳐가지고 좀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을 지켜주는 애들이 있으면야 다행인데 높은 확률로 이번 주는 디커플링이 아니고 커플링으로 나스닥이 올라갈 때는 BT가 상승을 안 했어요. 근데 나스닥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커플링으로 위험 자산이 폭락할 수가 있고 안전 자산인 골드와 실버가 추가적으로 숏 스퀴징으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나라들의 화폐 가치도 달러 대비 화폐 가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KRW가 있으면 이게 이제 KRW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위기 상황이 안 생겨도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달러의 프리미엄이 생기면 가만히 있어도 원화 대비해 가지고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원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원화에 대한 그 자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요. 이거는 USD 대비해서가 아니고 뭐 캐나다 달러 아니면은 엔화 이런 거 대비해서 모든 다른 나라들의 화폐 가치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게 떨어지면 다 같이 이게 요것들은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KRW를 다른 나라의 화폐로 바꾸려면 조금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합니다. 뭐 첫 번째로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독자적으로 USD에 대한 프리미엄이 생기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상황도 있어요.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의 수요가 가만히 늘어나면 KRW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거 원화 대비해서 달러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예를 들어 1달러가 1,5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했을 때도 이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냥 달러 가치 자체가 상승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이게 가만히만 있어도 1,600원, 1,7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금융위기와는 상관없이. 왜 그러냐? 그냥 달러의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은, 달러 프리미엄이.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작년보다 낮아요. 그 작년에는 110이었는데 프리미엄이 좀 있었죠. 지금은 한 98 정도가 된단 말이죠. 100이었나? 10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올라가면은 달러의 프리미엄이 생기는 건데 가만히만 있어도 달러 가격이 비싸질 수가 있어요. 뭐 두 개가 직격탄을 맞아버리면 더 최악이긴 한데 원화 가치도 원화 자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면 그것도 좀 최악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는 이걸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게 달러 인덱스는 달러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110이었으면 이때 만약에 1달러다 만약에
KRW가 1,500원이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론상 지금 만약에 한 10%가 떨어지면 한 99 정도죠. 이론상이면은 원래는 USD가 지금 달러의 프리미엄이 떨어졌으니까 1,350원이 되는 게 원래는 구조적으로 맞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달러의 프리미엄이 빠졌으니까 그만큼 달러 가격이 싸져야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1,490원이잖아, 이게. 달러 인덱스가 작년보다 달러 프리미엄이 빠졌는데도 1 USD당. 자, 이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냐?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달러에 갑자기 프리미엄이 생겨요, 만약에. 달러의 프리미엄이. 그러면 1 USD가 달러 프리미엄 생긴 것만큼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500원에서 10%면 1,660원, 막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KRW도 뭔가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더 크게 상승을 하겠죠. 1달러를 살려면 원화가 엄청 많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자, 이런 상황들이 모두 다 직면할 수 있는 게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도 좀 제가 좀 전달드리는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